혹시 저기 기초 강의도 들어오셨던 분들 계시죠? 여기에 제 거. 예. 아는 얼굴이 좀 이제 몇 분 있는데. 기초 강의 때는 이제 뭘 했냐 하면은 요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뭐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크게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 시험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관찰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상황 판단 선생다워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정적인 게 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동적인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식을 습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일상적으로 평소에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과목에서 내가 여지껏 모르고 있던 새로운 내용들 알려주는 거, 요런 거를 외우고 습득하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였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들이 그거를 물어봅니다. 너 이거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죠. 시험 범위를 정해주고 이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 다 알아와. 그리고 시험을 보면은 그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에서 던져주면서 이거 기억나? 이거 알고 있어? 하는 식으로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하죠. 대부분의 다른 시험들이 이제 그렇고, 그래서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시험들도 대부분의 시험들도 지식을 물어본다. 이거 알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다라는 게 이제 보통 정해지죠. 자, 근데 이제 지식을 습득을 해서 외웠으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하면 되냐? 꼭 이제 그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닌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 수학 같은 거. 단어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법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단어는 정적인 지식이라 그러면 문법은 도구잖아요, 도구. 어떤 문장을 갖다 놔도 문법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얘를 이해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정적이지만 동적인, 여기에 이제 정적이다, 동적이다 하는 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동적인 지식들, 도구로서 사용되는 지식들. 수학에서 공식 외우고,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고, 공식 이전에 그 수학에서의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가 펼쳐집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칙연산과 몇 가지 단순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엮어서 풀어나가는 거지, 이걸 통째로 외우세요, 이게 아니죠, 수학은. 물론 이제 그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외우고 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수학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수학은 이제 이쪽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보려면은 이 동적인 파트들, 다시 말해서 도구를 다루는 능력, 요거를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 연습을 한다,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져요. 그래서 알아야 될 거는 알고, 그 다음에 연습한다, 훈련한다, 요래 놓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걸 갖춰놓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실기시험이다 그러면 이쪽이 엄청 강할 거고요. 필기시험이라도 수학이나 영어 같이 방금 예로 든 것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동적인 부분이 성격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소위 암기 과목이다라고 했던 것들은 정적인 부분의 성격이 좀 강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시험들이 이제 뭐냐면 시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심지어는 동적인 거를 다루는 체육 시간에 실기시험을 본다 그래도 배구 토스 몇 번 하는지 요걸로 점수 매길게, 줄넘기 2단 뛰기 쌩쌩이 몇 번 하는지로 점수 매길게, 이러면서 뭘 한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뭔지 아니까, 할 줄도 아니까 이제 연습해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의 이놈의 PSAT라고 하는 놈은, PSAT이라고 하는 놈은 이걸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알려주긴 해요. 자, 여러분들 저기 학창시절에 배웠던 거 중에서 업무에 유용한 것들,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학창시절에 배웠던 거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중에 업무에 유용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교집합 이러면서 알려주는 것 같은데 내가 업무를 해봤어야지 알죠. 그래놓고 시험을 보라고 이제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당혹을 합니다. 이건 뭐지? 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하는 것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처음 시행할 때도 처음에 그래서 뭐냐 예시문제 이래가지고 제공을 했었고요. 예제. 그래서 제공을 했었고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실제로 출제된 문제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나한테 뭘 물어보고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막혀요. 도대체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그리고 분석을 한다고 하면서 좀 안목을 넓게 가주시면 좋을 텐데 안목을 작은 안목을 가지고 문제 하나만 놓고 분석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출제자가 요런 단서들을 넣어줬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요렇게 빨리 풀 수 있어. 출제자가 요런 함정을 넣어놨어.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이래. 하고 끝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문제는 굉장히 잘합니다. 설명도 할 수 있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면 그렇게 못해요. 야, 거의 비슷한 건데 왜 이 문제는 자세히 다 알고 있으면서 이 문제는 못 푸냐. 낯설어서. 새 문제라서. 이제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로 난관에 봉착을 하는 거죠. 열심히 분석했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일반화 시키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거니까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문제들의 특성을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된다. 이 문제는 이렇다, 이 문제는 이렇다가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러니까 앞으로도 그와 유사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봤던 거와 비슷한 패턴의 문제, 이런 부분이 비슷해, 이런 부분이 비슷해라는 것들이 빨리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통 큰 안목으로 여러 문제를 묶어보고 넓게 보면서 일반화를 시키자. 일반화. 일반화라는 건 어떻게 되죠?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7개의 문제를 봤더니 공통점이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일반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이제 대부분 분석을 한 다음에는 하게 되실 거고, 요거를 제가 이제 귀납적인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별적인 항목들을 쭉 늘어놓고 공통점을 찾아서 말하자면 이론을 만드는 거죠. 상황 판단 영역은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이야 라는 그 이론을 개별 문제들을 쭉 분석해 보면서 공통점을 찾아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도구들이 많이 사용돼 라는 거를 공통점을 찾아서 정리해 놓고, 그 와중에 이런 구조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면 같은 도구를 쓰더라도 어디에서부터 먼저 도구를 들이대면은 조금 더 효율이 좋아질 수 있어. 이런 걸 이론을 만들어 놓고. 이런 귀납적인 분석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하고 하시게 될 거고 지금까지 해오신 분도 있을 거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기초 강의를 제가 5월 달에 기초 강의를 진행할 때는 한 쉬운 문제 60문제 정도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기출 문제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를 주제로 해서 쭉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플러스 정말 중요한 건데 문제만 분석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분석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그 기초 안 듣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 혹시 처음 듣는 얘기라면 꼭 명심해 주세요. 자기 분석. 나라는 놈에 대한 분석을 잘 해줘야 된다. 요걸 이제 기초 강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분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매번 느끼실 거예요. 뭐 실기시험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르려고 음악 실기시험을 보는데 떨리고 이래가지고 막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노래를 못 부르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특성들. 내가 특정 환경에서 어떠한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문제를 풀 때 희한하게 자꾸 틀리는데 쉬운 문제에서 자꾸 틀린다. 아이씨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끝. 쉬운 문제에서 틀린다. 이상하다 끝. 이런 유형에서 틀린다 끝이 아니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인드로 이 녀석을 대해서 뭘 잘못 봤길래 틀리느냐. 그걸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아놓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도 공통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만 나오면 무조건 틀려. 이런 거. 내가 실수를 잘하는 포인트가 여기야 라는 게 발견이 된다고요. 그럼 그거 하나만 시험 전까지 완전히 없애버리셔도 점수가 막 5점, 10점씩 올라갑니다. 나는 이런 거 잘해요. 내 능력은 이렇게 좋아요.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합니다. 자기 분석과 기출 분석이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는 방법이 이제 문제를 2개를 뽑아놓고 2번 풀면서 진행하는 거다. 처음에 시간 재고 풀고 깨끗한 종이로 깨끗한 3문제 갖다 놓고 분석하고 내가 시간 재고 푼 거와 분석한 걸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풀었었는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자기 분석까지 겸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기본적인 공부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초 강의에 진행을 했고요. 그게 이제 60문제 진행을 했고 거기서 쭉 이제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교재요. 상황 판단 정석의 8페이지부터 20페이지 사이에 그 예시 문제 2개 정도 이제 붙여가지고 제가 쭉 주저리 썰을 풀어놓은 것이 그겁니다. 기초 강의를 안 들으셨고 이제 처음 피셋을 준비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 이제 그동안 준비를 쭉 해오셨는데 내가 했던 공부 방식에 뭐가 좀 아쉬움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등등등 여러분들이요. 그 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좀 정독을 하시면서 공부 방향성을 좀 이렇게 잡아봐야겠구나.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부족해서 뭔가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책에 보시면은 제가 카톡 아이디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적어놨죠. 그리고 저는 여기 1층에 거의 일요일까지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면 집에서 쫓겨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일요일에도 직원들도 안 나오는 일요일에도 저는 나와 있어요. 예. 거의 무급 직원 수준으로 예, 그러고 나와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면 혹시 카톡을 했는데 제가 답장이 빨리 안 와서 답답해 죽겠다는데 이 동네에 사신다 그러면 1층으로 찾아오셔서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시면 예, 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저를 이용하시는데 거리낌 없이 저를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기본 강의에서 들어가서는 그러면 이제 뭐가 조금 달라지느냐? 귀납적 분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귀납이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좀 찜찜한 게 뭐냐 하면은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라는 게 항상 걱정이 돼요. 예. 그래서 그 기본 강의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좀 뻔뻔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연역적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걸 좀 도입을 해보고 있습니다. 연역적이다 그러면 이 원리가 이렇다. 이 원리를 검증하기 위해서 혹은 등등등의 이유로 얘를 개별 사항에다가 쭉 이제 적용을 해나가면서 이제 하는 추론을 해나가는 거 이런 걸 이제 연역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연역적으로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PSAT라고 하는 시험을 만든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쩌고 저쩌고 기존의 그 지식 어쩌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인재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PSAT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요 안에다 이제 3개의 과목을 나누죠. 언어, 자료, 상황하고 3개로 나눕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놓고 언어, 자료, 상황하고 나눴으면 굳이 이걸 분리를 시켜놨으면 각 파트마다, 각 과목마다, 각 영역마다 평가하고 싶어하는, 측정하고 싶어하는 능력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뭔가 다른 거를 물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언어에서는 주로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만들겠다. 자료에서는 어떤 면에 주안점을 둬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겠다. 상황에서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취지가 그렇게 돼 있다면 그 취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해야 되니까 취지라고 하는 틀에 갇혀버립니다. 요걸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했다 그러면은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넣어야 돼. 상황 판단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될 것이고, 혹은 세 개의 취지에 다 맞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출제하면 안 돼 하고 걸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지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연역적으로 쭉 생각을 해 나가 보면 무엇이 출제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귀납적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귀납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그렇고 연역적으로 취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생각을 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실증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안심이 되죠. 어떻게 안심이 되냐 하면은 상황 판단 영역의 시험 범위는 요 정도구나라는 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요걸 공부를 하고 요런 능력을 키워서 시험장에서 누수 없이 실력 발휘만 제대로 하면은 되겠구나라는 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기본 강의 때 진행을 할 거예요. 처음 1주 동안에 요게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시험 범위 확인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출제자요. 출제자는 이렇게 해서 형성된 범위 안에서 그 중에서도 좀 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하겠죠. 그리고 이 문제의 소재를 선택할 때부터 취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따져가면서 소재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취지에 맞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런 제시문 안에서도 이 부분을 물어보면은 상황 판단이 되고 저 부분을 물어보면 언어 논리가 된다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언어 논리도 이렇게 긴 텍스트가 나오고 상황 판단도 긴 텍스트가 나오는데 언어와 상황을 비교해보면 물어보는 포인트와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거에 따라서 같은 제시문을 놓고 출제를 하더라도 상황 판단 영역이다 그러면 그 제시문, 긴 제시문 중에서 여기에서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해놓으면 시험장 들어가서 새로운 제시문을 보더라도 쓱 읽어내라고 하는 와중에 여기서 출제를 했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거고, 실제로 선택지에 가서 보면 거기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정확도가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기가 수월해지겠죠. 요걸 이제 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출제자의 일반적인 의도다. 출제자의 마인드다. 출제자는 정해진 취지에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선택지를 만들고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해를 해놓고 일반화시켜놓고 나면은 시험장에서 새로운 문제를 봐도 전혀 당황스러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쓰던 표현으로 이제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시험 직전까지 공부를 하면서 전지적 출제자 시점을 획득해야 된다. 스킬을 획득하셨습니다. 아이템을 얻으셨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전까지 전지적 출제자 시점을 획득하는, 출제자와 거의 동일한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가 보인다. 문제를 딱 봤더니 이 문제의 구성이 어떻고 어디서 출제할지가 뻔히 보인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뻔히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A, B, C, D, E를 얘기하고 있는데 A부터 건드리는 것보다 C부터 건드리는 게 훨씬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출력을 높여서 억지로 빨리 푸는 게 아니라 구조가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 포인트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진다. 이런 걸로 실수를 감수하면서 억지로 출력을 높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문제풀이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거기까지 접근을 해 나가는 게 이제 1주차에 진행할 얘기입니다.